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가 쥐, 그 다음에 소, 호랑이, 조금씩 보이실 텐데, 여기가 토끼, 용, 여기가 뱀, 여기가 말, 여기가 양, 여기가 원숭이, 여기가 닭, 여기가 뭐예요? 개, 여기가 돼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12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를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년, 월, 일, 시. 여기가 띠의 기준이죠, 그쵸? 여기 띠는 그해 양력 2월 4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월 4일부터 그해의 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19년 2월 4일이 되면은 무슨 띠예요? 돼지띠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에 2월 4일이 되면 돼지띠가 되는 거잖아요. 2019년 2월 4일이 되면 동시에 여기가 호랑이 달이 되는 거예요. 요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호랑이 달부터 달은 그 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호랑이 달로 시작해. 달은 여기가 돼지띠니까 돼지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2월 4일부터 돼지띠가 되는 순간 호랑이 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날은 모르죠, 아직. 여기 시는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느 해가 시작이 되든, 만약에 2020년 2월 4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쥐띠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호랑이 달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 달. 나는 쥐띠 호랑이 달에 태어났어요. 나는 3월 8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쥐띠가 뭐 토끼 달에 태어난 거예요. 쥐띠가 토끼 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2띠를 이제 조금 보여요, 이게? 네. 여기 왠지 쥐가 있을 것 같아, 그쵸?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 여기 소가 있고, 여기 호랑이가 있고, 여기 토끼가 있고. 왜냐면 이거를 모르면 나중에 궁합을 하실 때 외워야 돼요. 외우면 까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알아놓으면은, 야, 말띠하고 쥐띠는 상극이래, 그러잖아. 뭔 상극이야.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어? 아니, 물론 실제로 이 원운동을 하진 않아. 12달이 원운동을 하지 않고 타원운동을 하니까, 원운동을 하면 1년이 360일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1년이 360일보다 조금 더 가잖아. 365일이잖아. 타원운동을 한단 말이야. 우리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을 때 정확한 원운동을 하지 않고 타원 모양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60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밤 12시하고 낮 12시는 반대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만약에 둘이 동업을 했어. 또는 둘이 결혼을 했어. 둘이 아니면 사귀고 있어. 친구야. 뭐 여러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쥐띠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어떤 사업의 내용을 바라보는 방식이 쥐띠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쥐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띠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대화를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말띠가. 업무를 추진하는 속도하고 방향이 쥐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얘는 반대 마주보고 있으니까 상극이야. 이거는 이제 명리 용어로는 상충관계라고 그래, 상충관계. 근데 상충관계가 서로 마주보는 게
12개니까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충 관계라고도 해. 육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단어는 뭐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 순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잖아. 쥐하고 말은 상충 관계네. 그러면 만나야 안 만나야 돼? 헤어져야 돼? 그게 아니지. 오히려 더 만나야 되지. 뭐만 알면 서로의 기질이나 본성이나 성향만 이해하면은 서로 기분 나쁠 게 없잖아요. 서로 오히려 이해를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쥐띠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말띠가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쥐띠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말띠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도 있고 충고를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충고해주거나 브레이크 걸을 때 쥐띠가 이 말띠의 기질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것만 알면은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지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커버해야지 사업에서 더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쥐띠 기질만 발휘해서 성공하는 분야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진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12띠의 고객의 마음을 다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제일 반대되는 말띠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자기한테 손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리 책을 보면은 육충 관계나 상충 관계는 뭐 서로 상극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하려면 쥐띠는 말띠, 말띠는 쥐띠의 생각을 받아들일 정도의 그릇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릇이 돼야지 어떤 팀을 이루거나 조직을 이뤘을 때 거기에 리더가 되는 거지. 나는 나의 기질은 이래. 나는 나대로 갈 거야. 그거는 개인 사업을 해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요 그림을 계속 공부해서 기억해 놓으면 자축인묘 쥐소호랑이 그래서 나중에는 쥐소호랑이 이런 거보다는 자축인묘가 더 좋아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단어가 간단하잖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한 글자로 간단하잖아. 여기는 막 두 글자 세 글자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은 좋은 게 이제 얘하고는 뭐예요? 서로 반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관계를 설명할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180도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타원이니까 180도는 아니겠지만 원으로 그냥 보면 180도일 거 아니에요. 180도라는 건 뭐야?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돼지는 누구랑? 뱀이랑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을 6개의 충이 나오니까 6충이라고 하다고 서로 상자에다가 충한다 해서 상충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상충이 제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되는 존재죠. 그 정도가 되면 오히려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충 관계고 내가 만약에 말띠인데 쥐달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충 관계를 나쁘다고 책에는 써 있잖아. 인터넷이든 어디든. 그럼 이걸 나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가 나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분들은 뭐예요? 불과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정신계의 1인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물과 물이 있으니까 체질적으로 보면은 체온 변화나 심장이나 여러 가지 기능에 문제가 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자체로 문제가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지. 그것만 이분한테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조심해라. 어떤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무조건 뭐예요? 능력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능력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나 명리학 책을 보면 뭐예요? 충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고 나와 있잖아.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뭐 닭이나 토끼 충을 갖고 있거나 소나 양의 충을 갖고 있거나 호랑이 원숭이 충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고수로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상담을 할 때. 아, 이분은 고수다. 어떤 분야의 능력을 대단히 높게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어?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부는 우리가 지금 평가할 때 책, 학교 공부 이런 거로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 아니고 사회 공부. 물론 학교 공부도 우수한 분들이지만 사회에서도 이렇게 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두 개의 달란트, 두 개의 양극단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일단 고수로 인정을 해주시고 들어가란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극이 있으니까 아, 뭐 감정 기복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능력이야.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끌어안는 큰 가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거 순서를 모르면 이거 그릴 수 있어요? 말이 여기쯤 있는지 알면 야, 말하고 쥐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런데 아니 말이 어디 있길래 마주보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간단하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지 알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몇 도가 돼요? 요게 360도니까 12개로 나누면 요게 30도잖아요. 그쵸? 180에서 30을 빼니까 요 각도는 150도가 되죠. 이 150도 각도는 나중에 공부할 때 뭐가 돼? 원진 관계가 돼요. 요게 사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뭐예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50도잖아. 그래서 150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원진 관계. 이 원진 관계는 완전히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는 30도 틀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괜찮겠네요. 그러지만 원진 관계도 인터넷이나 뭐 명리학 책을 보면은 안 좋은 소리를 엄청 많이 써놨단 말이야. 응? 양띠하고 쥐띠는 원진 관계야. 니네는 같이 살 수 없어. 뭐 이상한 말이 많이 써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180도는 어떻게 해요? 부딪힌 다음에 서로 풀 건 풀고 섭섭할 건 섭섭하다고 얘기하겠죠. 솔직하게. 그런데 원진 관계로 꺾이면 어떻게 돼요? 껄쩍지근하게 30도 꺾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얘기하겠어요? 쥐띠가 양띠한테 나 이런 점 섭섭해 라고 완전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얘기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간 오해가 쌓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싸웠으면 화해라도 할 텐데 여기선 화해를 약간 못해. 왜? 아우, 쥐띠 입장에서는 양띠가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섭섭했던 거야. 양띠 입장에서는 쥐띠가 아우, 내가 한 행동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에 되는 분인데 왜 나를 이해 못했지? 왜? 알고 보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원진 관계는 약간의 근원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알면은 문제가 안 돼. 원진 관계도 내가 양띠인데 쥐띠 여자랑 만났어요. 5살 차이로 만났어. 그러니까는 점을 보러 갔더니 뭐라 그래? 야, 너 쥐띠하고 원진 관계야. 안 맞아. 니네 매일 싸워. 그거는 점을 또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마음이 껄쩍지근하잖아. 괜히 안 보러 간만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자, 양띠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쥐띠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그 오해가 깊어지면 나중에 갈등이 되고 헤어지는 결과가 돼. 그래서 옛날부터 명리에서는 요 관계를 원진 관계라고 했는데 이걸 알고 보면은 서로한테 대단히 소중한 존재야. 왜? 쥐띠가 가지고 있는 거 양띠가 못 갖고 양띠가 가지고 있는 거 쥐띠가 못 갖고 있잖아요.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극, 아까 상충 관계만큼 대단히 중요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암기해서 무조건 이래. 그러면 아우, 너무 사랑하는 사이니까 헤어지기도 뭐하고 저 점쟁이 말을 안 믿기도 뭐하고 또 어른들은 또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더 걱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명리학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원진 관계인지 내막을 알려줘야지 무조건 얘하고 얘하고는 원진 관계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쵸? 네. 네. 설령 의미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내막을 알고 서로 풀 건 풀고, 그쵸?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원진각의 자체로 뭐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요 마주보고 있는 관계인지 한 칸 틀어져 있는 관계인지를 이해할 때 요 순서를 모르면 되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삼합 관계다.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죠. 그쵸? 동양에서는 세 개를 중시 여기죠. 그쵸? 3이라는 숫자. 근데 그게 또 합이 돼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삼합 관계는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보세요. 여기서 요 각도가 뭐겠어요? 360도를 3개로 나누면 120도가 될 거 아니에요. 120도 관계를 이루고 있는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120도 각도를 이루면 쥐하고 용하고 원숭이일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가장 원만한 관계다. 그래서 삼합이라고 그래. 뭐 궁합을 따질 때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궁합을 따지거나 인간 관계에서의 합이냐 충이냐를 따질 때 이제 나오는 이론인데, 이거를 무조건 뭐 믿지 않아도 되고 믿어도 되는데, 내막을 알고 믿든 안 믿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 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운명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알아서 그 아는데 뭘 알아야 돼? 내용을 알아야 되지. 내용도 모르면 안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원숭이 띠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쥐띠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용띠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어떤 통일점이 있으니까 합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 다르니까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애들 3명이 사실은 다 달라. 그러니까 삼합끼리 모여도 뭐야? 맨날 싸운단 말이야. 맨날 싸우진 않겠지만 진짜 잘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합이니까 좋다, 우리는 충이니까 나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원숭이띠하고 쥐띠도 합이니까 무조건 합이 되는 게 아니라 얘들도 의견충들이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는데 우리는 원숭이띠 기질만 알고 있으면 쥐띠 입장에서 또는 원숭이띠 입장에서 쥐띠를 서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2띠를 다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12띠는 다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띠든 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삼합 관계를 공부할 때도 요 120도 각도, 네 칸이죠. 4살 차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삼합 관계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4살 차이, 12년을 3으로 나누면 3, 4, 10이잖아. 4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대더라. 그 다음에 같은 띠하고 같은 띠도 삼합이잖아. 그쵸? 같은 띠끼리는, 띠동갑끼리는 궁합을 안 본대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싸운단 말이야. 그 내막은 알고 보시라는 거야. 응? 삼합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모르고 있으면은 뭐가 120도예요. 뭐가 4살 차이예요. 모르잖아요. 그쵸? 요걸 알면은 진짜 4살 차이네. 이렇게는 8살 차이네. 이렇게는 12살 차이네.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호랑이는 4살 차이니까 어떻게 돼? 말하고 개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돼지는 토끼하고 양하고 돼지. 그쵸? 소는 뱀하고 닭하고 소.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지 이걸 이해하지. 맨날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 흐름이 다 보이잖아. 서로 마주보고 있네. 전혀 다른 세상이네. 그쵸? 4칸 차이로 만나고 있네. 삼합이네. 그쵸? 또 어떻게? 약간 틀어져서 만나네. 원진이네. 원진은 원진쌀 뭐 이런 원진 살자가 붙은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삼재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되게 편하단 말이야. 나는 쥐띠인데 삼재 시기가 언제냐. 삼재를 뭐 믿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는 요령만 이해하고 그래서 뭐 조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쁠 건 없으니까. 대신에 왜 그 시기가 삼재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요 동그라미 표의 요 순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12개의 순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은 요 그림을 한번 놓고 자기가 한번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몇 번만 연습하면은 이 정도는 노력하셔야 돼요. 몇 번만 연습하면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